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대구의 소리 조석이 진행하는 와극하노 오늘 3월 27일 금요일 방송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총선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벌써 3월달도 다 지나가고 이제는 벚꽃도 만연하게 피어 있고, 그렇지만 또 코로나19 확산 사태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또 함께 갈 수 없는, 그런 나들이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또 총선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오늘 코앞으로 다가온 총선 특집으로 지역에 있는 토착 외부 세력들, 그리고 적폐 세력들이 누가 나왔나, 그리고 그들이 어떤 의혹에 휩싸여 있나 쟁점을 좀 정리해 드리려고 하고 합니다. 이 쟁점을 정리하는데 저만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서리 아빠, 서리 아빠를 모시고 준비를 오늘 해봤습니다. 서리 아빠 일단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서리 아빠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네네네. 네. 인사 끝내셨군요. 네, 인사 끝났습니다. 네, 서리 아빠의 초간단 인사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은 누구를 준비하셨어요? 대구에는 뭐 사실상 소위 말하는 이제 미통닭 후보들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뭐 미통닭뿐만 아니죠. 이름이 하도 요즘 자주 바뀌어가지고 무슨 정당들이 뭐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어요. 네. 조원진 씨가 하는 정당은 이름이 뭐지? 기억이 안 나네. 네. 그거 모르겠어요. 원래 우공당이었잖아요. 근데 뭐 이름을 바꿨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거든요. 친박신당은 아니죠? 그건 아니지 않을까요? 네, 지금 모르겠습니다. 잘. 혹시 그 정강훈 구속돼 있는 정강훈 씨하고 같이 하죠? 아니죠. 거기는 기독자유당인가? 그렇습니까? 네. 와, 그 그러면... 이은재 이번에 날렸던 불교 신자라고. 참. 그분은 저 이은재 그분은 네. 저기 제가 트위터에서 봤는데 세례도 받으셨어요. 저 본인은 20년간 지금 그 집사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불교 신자 의혹이 터져서 결국엔 지금 본명도 받고 그 다음에 천주교 세례도 받고 기독교 세례도 받은 참 대단하신 분이군요. 전형적인 인물 같습니다. 네, 뭐 저희가 오늘 이은재 의원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따위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의 후보들 중에 이제 낙점을 하여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 누구를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대구 중남구 후보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무실 그렇죠. 저희 여기 있는 중구. 그래서 특히 더 곽상도를 이렇게 첫 순서로 하게 됐고, 곽상도 의원입니다. 현직이죠. 곽상도 의원. 지금 대구광역시 중구와 남구를 함께하는 국회의원입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뭐 여러 가지 구설수에 많이 휘말려서 이분이 그래서 가끔씩 기자회견을 하러 사무실 앞으로 갔는데 제 기억엔 아마 대구 3호선 지하철이 다니고 있는 그쪽에 이제 터를 잡고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이분에 대해서 뭐 제가 다른 건 준비해 오셨을 테니까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만 조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보니까 출생이 1959년 생일은 생략하겠습니다. 뭐 별로 궁금하지 않아서. 올해 그러면 59년생이니까 60세, 60대, 60대고 거주지는 이거 거주지가 대구가 아닙니까? 아니 맞습니다. 맞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역세권 이러잖아요. 신세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신세권. 신천지 교인들이 자주 밀집해서 사는 동. 대명동.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주지가 지금 남구 대명동에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이 곽상도 의원이 때문에 국회가 하루 마비됐던 적이 대명동이 참고로 중남구 의원이니까 남구의 동네입니다. 대구 남구의 동네고 신천지 대구 본부가 있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대명동이 굉장히 크긴 한데 거기에 이제
네, 터를 잡고 계시네요. 네, 뭐 사무실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네, 뭐 이상하셨으면 나중에 반론 제기하십시오. 네, 그리고 학력을 보니까 성균관 대학교를 졸업했네요. 법학과. 황교안. 예, 황교안하고 동문? 그러면? 동문이죠. 자, 경력을 잠깐 읊어드릴게요.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장을 역임했고요. 대통령 비서실, 이 대통령이라고 하면 특등범죄자 503입니다. 네, 박근혜죠.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 비서관을 했습니다. 야, 민정수석을 했네요. 예, 민정수석이면은 뭐 지금 현 문재인 대통령도 민주영 수석을 하셨나요? 예, 조국 네, 장관, 조국 장관도 민정수석. 장관이 민정수석. 네, 같은 역할을 했었네요. 그 당시 네. 박근혜 때. 네. 네, 비교할 수는 없겠죠. 예,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 원내 부대표를 역임했습니다. 야, 예. 또 나쁜 건 다 했군요. 국회는 또 소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소속위원회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 다음에 윤리특별위원회 두 가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자신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물론 뭐 그 교육문화체육은 그렇다 치더라도 윤리특별위원회 제일 안 위원이 걸리는데 예, 너무 이따 예. 보면 아시겠지만. 예, 왜 안 어울리는지는 우리 설이 아빠가 심층 취재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네. 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1983년에 25회 사시를 합격했습니다. 예. 그래서 검사가 됐습니다. 예, 검사가 됐고 2008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을 하고 퇴직을 한 다음에 변호사가 됐어요. 예, 지금은 그렇죠. 예.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비서실 민정수석 비서관을 역임하면서 했던 일들 이따가 우리 설이 아빠가 얘기해 주실 거고요. 예. 또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도 했군요. 예. 그리고 2016년 지난 지방 총선 때 지방이 아니죠. 총선 때 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근데 이때도 말이 많았어요. 아, 그렇습니까? 20대 때. 지난 20대 총선 때 초선이죠. 예, 초선입니다. 그때 뭐가 있었냐? 진박 감별사, 진박 논쟁. 그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그렇죠. 진박 감별사는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경산 국회의원 누구죠? 최경환. 최경환이 진박 감별사였고 그때 이제 몇 명이 이게 진짜 친박 후보다 해서 그 중에 한 명이 곽상도입니다. 또 박근혜 때 이제 민정수석 하면서 나쁜 짓을 많이 했으니까 그 공로로 국회의원 자리 하나 받은 것 같아요. 최근에 좀 그래서 최근의 활동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공식적인 내용을 좀 확인해 보면요. 2018년에 자한당 문재인 정권 사법장악저지 사법부 독립수호 특별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고 합니다. 네. 네, 이름도 엄청 주 기네요. 공격수 역할을 했죠. 네. 사실 지금도 그렇고. 2019년에는 좌파 독재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을 역임했고요. 예, 대구시당 수석 부위원장을 지금 현재 역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말, 그러니까 2019년 연말에 문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총괄본부 겸 유재수 감찰농단 진상조사 특별위원장을 역임했다고 합니다. 아, 이름이 다 이렇게 길어요. 예. 아니 조선님 그럼 이 정도면 끝난 거 아닙니까? 아직 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더 알아볼 필요 없이 이 정도 들어도 이거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끝난 거 아닙니까? 네. 그 최근의 직책은 그래도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2020년 2월부터 위통당 우한 폐렴 대책 태스크포스 위원입니다. 또 우한 폐렴이네. 예. 아니 근데 얘들은 왜 자꾸 우한 폐렴이라고 인간들은 하는 거예요? 진짜. 예. 근데 우한 폐렴 이렇게 자꾸 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왜 그렇게 혐오하는 걸 쓰냐 미통닭한테 공식 용어도 아니지 않느냐. 아니죠. 예,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애들이 이름을 바꿨습니다. 뭐로 근데 바꿨을까요? 우한 포기를 못했어요. 우한 코로나19로 바꿨습니다. 하나만 바꾸기죠. 예.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어쨌든 우리 대구 지역의 중남구라고 하면 사실은 반월당이 있고, 신세권도 있고, 반월당이라고 하면 대구의 한중간입니다. 종로라고 할 수 있죠. 대구 시가지죠. 네네네. 한복판에 중심 시가지. 중심시가지 국회의원인데
이 사람이 이제 아까 이제 내용들을 좀 읊어드렸어요. 삶을 간단하게. 근데 우리가 그 삶을 그냥 겉핥기로 봐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국회의원으로서 무엇을 했고 또 어떤 논란과 의혹에 휩싸여져 있는지 우리 설이 아빠께서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첫 번째 준비하신 게 보니까 곽상도가 검사 시절에 일명 네. 강기훈 유서 대필 의혹 네. 사건의 조사를 맡았던 검사였다. 수사 검사였죠. 네. 아니 이게 왜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 91년도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 강기훈 씨가 유서 대필을 했다. 이렇게 해서 시행을 받습니다. 근데 이게 2015년에 재심을 통해서 국가가 부당하게 판결을 내린 거다라고 무죄를 강기훈 씨가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수사검사가 담당 검사가 곽상도였던 거죠. 네. 아니 그러면 이거는 이미 이제 사법적 판단이 완전히 이루어져서 끝난 거죠. 예, 이 유서 대필 사건을 검찰이 조작했다라고 그렇죠. 판결을 이미 받았다는 거죠, 사법부에서. 2015년에 재심을 통해서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뭐 재심이란 게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미 거의 명약관화하게 딱 판단이 돼 있는 거. 검찰이 잘못했다. 아니면 법원이 잘못했다. 법원이 잘못했다. 네. 이런 게 명확할 경우에만 재심을 잘 하는데 잘 없습니다. 예. 거의. 그러면 이 사건은 어쨌든 검찰이 이 조작한 네. 역사에서 지울 수 없는 이제 그런 사건이네요. 네. 그게 이제 담당 검사예요. 그렇죠. 문제가 되고 있는 건 2015년도에 그렇게 무죄 판결을, 그러니까 그 판결이 잘못됐다, 검찰이 잘못했다는 판결을 사법적 판단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사과를 한 적이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곽상도가. 곽상도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판결을 났는데도 한 번도 잘못했다라든지 뭐 그렇죠. 유감 표시도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 사람 정말 양심에 네. 털난 사람이죠. 아니 근데 뭐 어떤 그 조작질을 한 건데 네. 뭐 어떤 그 조작을 하려면 뭔가 행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곽상도는 뭐 어떤 짓을 했는 거예요? 여기서 조작하는 데서. 네, 이 사건은 91년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91년도에 어떤 상황들이 있었냐면 노태우 정권 때죠. 근데 노태우 정권이 되게 위기에 처했을 때예요. 혹시 그때 그 범죄와의 전쟁? 그렇죠. 뭐 그 직후인데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대구 페놀 방류 사건. 저 네. 어릴 때 기억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수서비리 사건. 권력형 게이트였죠. 그 다음에 3당 야합. 그죠? 뭐 정권이 좀 몰릴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명지대학생 강경대라는 학생이 쉽게 얘기해서 등록금이나 투쟁을 하다가 등투. 그렇죠. 예. 등투를 하다가 백골단의 쇠파이프에 맞아서 죽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4월달에. 그러니까 온 국민들이 분노를 할 거 아닙니까? 대학생들, 국민들이 수백만 명이 거리로 뛰쳐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노태우 정권 타도하자. 이한열 열사처럼. 그쵸. 87년처럼 거의 그런 분위기로 노태우 정권 타도하자 그러면서 수백만 명의 대학생 시민들이 정권 반대 투쟁을 하던 때였어요. 그리고 정부의 비리들도 막 터져나왔기 때문에 노태우 정권으로서는 되게 위기 상황이었죠. 근데 대학생까지 공권력의 쇠파이프에 맞아서 죽은 거죠. 이 강경대 학생이 그렇게 죽고 나서 수많은 대학생들이 분신을 하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소위 저도 들은 것 같아요. 대학생들이 분신 정국. 네, 분신 정국이라 하죠. 이 너무 답답해서 이 현실이 너무 답답해서 이 불의에 항거하는 분신이었죠. 분신이 쭉 이어지는데 이 과정에 김기설 씨라고 하는 분이 전민련, 그러니까 뭐 전국 민주화 민주주의 운동 예, 하시는 단체에 계셨는데. 그렇죠. 네. 김기설이란 분이 서강대 본관 옥상에서 역시 이렇게 분신 투신을 하셨다. 하시게 됩니다. 유서를 2장 써놓고 하시게 되는데 이게 5월입니다. 근데
이게 분신 사건인데 예. 갑자기 1, 2주 지나고 나서 이게 유서 대필 사건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 그러면 김기설 씨가 분신하셨는데, 그렇죠. 예, 한거를 하시기 위해서 분신을 하셨는데 거기에 써놓은 유서 2장이 조작됐다. 소위 말해서 이제 그래서 대필 사건이 나오게 된 그렇죠. 거군요. 네. 김기설 씨 본인이 쓴 게 아니라 그 같은 전민련 간부였던 강기훈 씨가 이 유서를 쓰고 죽음을 조장하거나 그렇죠. 도와줬다. 분신하고 나서 이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 투쟁에 활용하기 위해서 유서를 대필로 썼다. 사건이 이렇게 소위 말해서 바뀌게. 냉혹한 민주주의 투사 그렇죠. 뭐 이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 투쟁을 위해서는 사람 목숨도 저버리게 사람 하는 그렇죠. 그렇게 그림을 만들려고 이 프레임으로 그러니까 강기훈 씨가 그래서 검찰에 자진 출두를 하게 됩니다. 자진 검찰이 이렇게 출두했어요? 몰아가니까 6월에 아 저기는 이제 결백하니까 결백하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그런데 검찰에 출두하고 나서 온갖 온갖 그 그림이 나오네요 좀. 그렇죠. 네네네. 거의 뭐 고문에 가까운 뭐 그 당시엔 고문도 있었으니까 강압수사 소위 그렇죠. 말해서 지금 강압수사. 얘기하는 걸로 얘기하면 그렇죠. 뭐 이틀 3일을 잠을 안 재운다든지 뭐 모욕을 준다든지 모욕을 준다든지 때린다든지 이걸 통해서 물론 이제 본인은 끝까지 인정을 안 했어요. 본인은 재판 때도 끝까지 안 했지만 문제는 국가수로 이걸 보냅니다. 아, 네. 필적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강기훈 씨 필적하고 이 김기설 씨 유서 이걸 국가수에 보냅니다. 근데 국가수에서 그걸 맞다고 해버립니다. 아 그러면은 대필한 게 맞다. 그렇죠. 이게 결정적이었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2015년 재심 판결 날 때 보니까 이게 국가수에서 조작을 한 거죠. 아 그러면 네. 그 증언이나 이런 게 다 나왔겠네요. 네, 재판에 다 기록이 있습니다. 아니, 그게 인정됐기 때문에 무죄가 된 거겠죠. 아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국가 모든 그 경찰기관, 수사기관들이 다 총동원 돼가지고 검찰이 핵심이었죠. 그 당시. 했는데 거기에 곽상도 국회의원이 수사검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수사검사 중에 하나였다. 그러면은 아니 상당히 그 가혹행위 일종의 그렇죠. 강기훈 씨에 대한 가혹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하거나 혹은 조장하거나 묵인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직접 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예. 아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만약 직접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가 공무원이면 사실은 불법적인 행위를 하면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되는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공범자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얘기를 안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네요 이 사람. 네. 문제가 아주 많죠. 근데 이거는 합리적으로는 지금 실제로는 그 가혹행위의 당사자다. 당사자죠. 수사검사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지금 거죠? 검찰의 행태가 뭐 그때나 지금이나 어떤 면에서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건을 이거 바꾸잖아요. 뭐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네. 이 사건을 바꿔버린 거잖아. 뭐 피해자를 가해자로 바꿔버리고. 아 그렇죠. 뒤바뀐 게 정말 네. 많죠. 네네네. 그런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7년을 때립니다. 검찰이 그 당시에 91년에. 아 강기훈 씨를요? 네, 7년을 때리고 법원은 3년 6개월을 인정해서 실형 3년 6개월을 받게 됩니다. 아. 근데 문제는 그걸 통해서 노태우 그 강경대 학생의 그 국가폭력 쇠파이프로 맞아 그 쇠파이프에 의해서 돌아가신 강경대 씨로 촉발된 이 노태우 반대 뭐 이런 투쟁이 꺼지게 됩니다. 결국은 이 조작 사건을 통해서. 그러면은 이게 국정 돌파용으로 그렇죠. 조작을 한 거죠. 조작을 했네요 지금. 네. 그래서 그때 뭐 박홍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뭐 무슨 또 막간 그 사람 있지 않습니까? 김지하 뭐 이런 사람 뭐 김지하 씨. 죽음의 구판을 걷어치워라 이런 그때가 식으로 그거였구나. 온갖 그 당시에도 지금과 똑같습니다. 이 조작된 사건에 대해서 온갖 지식인 뭐 언론 이런 사람들이 붙어서 이 사건의 본질을 바꿔버린 거죠.
아, 그렇군요. 결정 난 이거는 거죠. 법적으로 이제 판결이 난 거죠. 네. 그렇죠. 국가가 잘못했다. 근데 사과를 어떻게 안 하냐? 진짜. 전 이 사과라는 단순한 이런 표현으로도 부족한 게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친 거잖아요. 물론 원래는 강기훈 씨의. 사법 처리 대상이지만 네. 예. 지금은 어쨌든 딱 잡아떼는 거고. 그렇죠. 뻔뻔합니다. 뭐라고 잡아떼는 거예요? 검사였던 사실은 지울 수가 없잖아요.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아무 얘기도 안 한다고요? 네. 아, 진짜 뻔뻔한 사람이네. 아니 이거 이렇게 뻔뻔한데도 불구하고 아니 한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망쳐놓고 강기훈 씨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또 간암 투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한 인생이 어떻게 보면 그 20대 때 젊으셨던 분 아닙니까? 그 지금 20 몇 년이 지나서 2015년도에 이게 재심을 받아서 국가로부터 무슨 보상을 받는다 해서 이 인생이 돌아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최소한 법적 판결도 판결이지만 그거에 대해서 사람이면 그렇지. 뭐 항상 정도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 말도 어떻게 안 할 수 있냐? 무릎을 꿇고 저는 뭐 빌어도 모자랄 판에 뻔뻔하게 지금 국회의원 또 해먹다고 또 해먹겠다고 나오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어떤 법을 만들고 정의를 실현하는 뭐 검사들 자기 말로는 뭐 정의를 입에 달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네. 윤석열 총장도 가장 정의롭다고 뭐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아니 이분은 사실은 원래는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애초에 안 되는 인간이죠. 그렇습니다. 아이고 참. 아 근데 이거 민주주의 약간 파괴자. 그렇죠.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되는 것 같고. 국회와는 민주주의의 꽃인데 산실이라는 사실. 국회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죠. 그렇죠. 이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을 어기면 심지어 국가 범죄를 그렇죠. 저지르는 이런 상황들이 도처에 발생하고 있는데 물론 곽상도뿐만 아니겠지만 많죠. 예, 우리 대구 지역에 그 한복판에 있는 중랑구 국회의원 곽상도 씨가 이런 요구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지역 사회에서 사과를 하라 혹은 진실을 밝혀라 이런 식으로 네. 매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고 심지어는 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때 그렇게 했던 일들을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 사람의 그 생각은 이런 생각도 들고 좀 그러니까 소름이 약간 끼치면서 이 시대에 약간 좀 소시오패스 같은 사람을 계속 국회의원을 시켜야 되냐. 그렇죠. 요건 사실이죠. 그렇죠. 네, 제가 바로 잡아야 말을 될 바꾸겠습니다. 네. 이런 문제점들을 빨리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 곽상도 씨는 국회의원이기 전에 인간이 먼저 돼야 된다. 인간이 돼야죠.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국가적으로는 민주주의를 파괴한 그 범죄에 대해서 그 잘못에 대해서 반드시 처벌받아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가 이번 총선 잘해서 이런 사람들 싸그리 좀 뭐 특별 반드시 법을 정리를 만들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하든지 해서 처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사실은 뭐 N번방 네. 소위 말해서 이제 이게 뭐 저는 이게 성범죄라는 것을 더 뛰어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그냥 거의 뭐 인간 착취에 관련된 인륜 범죄다. 그렇죠. 반인륜 범죄고 이건 뭐 정말 이렇게 입에 생각을 담기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즘 이게 핫 이슈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곽상도 국회의원도 이게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기억나시죠? 물론 이제 결론적으로는 김학의 씨가 풀려는 났습니다만은 무혐의죠. 무혐의. 무혐의란 거는 이제 아예 뭐 증거가 부족해서 뭐 풀어준다. 이게 유죄냐 무죄를 따지는 게 아니고 그런 상황이고. 네, 그렇죠. 여기에 또 이 사람이 좀 관련이 있다면서요?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학의 사건은 다 아시잖아요. 예, 그렇죠. 네. 이건 엄청 유명한 사건이죠. 법무부 차관. 얼굴에 그렇게 버젓이 누가 봐도 그 김학의 법무부 장관인 것 같은데. 같은 데가 아니죠. 예. 사진이 김학의 사진이죠. 그렇죠. 근데 경찰도 그래서 너무 확정적이니까 그냥 바로 막 기소 의견 내고 막 난리 쳤었잖아요. 네.
근데 뭐 결론은 참 안타깝게 됐습니다. 예. 김학의가 결국은 하여튼 이렇게 처벌을 안 받게 됐는데 이 처벌 안 받게 된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게 검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검찰이 결국은 누가 봐도 김학의인데 그렇죠. 예. 자기들이 볼 땐 이게 김학의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수사를 미적미적 끌고 결국은 빠져나갈 거 다 빠져나가고 결국은 뭐 제대로 기소까지 안 되고 처벌까지 안 된 거 아닙니까? 이 사건이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당시에 김학의 법무부 차관 성접대 별장 사건이 저기 지금 황교안 미통당 대표 다 법무부 장관 법무부 시절. 장관일 때. 아 맞죠. 그렇죠. 네. 그 당시에 있었고 그러면은 지금 생각해 보면은 검찰 지휘자는 황교안 씨 아닙니까? 근데 이때 이 네네. 사건 당시에 민정수석이 곽상도였습니다. 아, 네. 야 여러분 딱 그러면 자 그림 몰랐겠습니까? 딱 나오시죠? 예, 딱 나오죠. 황교안 법무부 장관, 예 위에는 이제 503이 있죠. 황교안 법무부 장관, 그 다음에 법무부 차관이었던 김학의, 그 다음에 이때 민정수석이 곽상도 의원이었다. 그렇죠. 아, 그림이 딱 나오네요. 그 민정수석이 이 고위 공직자나 그렇죠. 예. 이런 걸 비위나 다, 이런 것들을 비위나 다 이런 걸 확인하죠. 다 그리고 정보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근데 법무부 차관에 이렇게 명명백백한 이런 범죄 사실 이건 비위도 아니죠. 범죄 사실에 대해서 몰랐다? 몰라도 문제고 알아도 문제입니다. 아 그렇죠. 네네네. 네. 모른다면은 이 검증 시스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무능하고 완전 붕괴되어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여기서도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되는 문제고 알고서도 했다 이런 완벽한 범죄죠. 그렇죠. 민정수석으로서 그렇게 한 거. 지금 검찰이 뭐 청와대에 대해서 민정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뭐 온갖 걸 다 걸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네. 뭐 직무유기다, 뭐 직권남용이다, 뭐 자기들 입맛대로 다 거는데 이 성접대 이거 입에 담기도 어려운 N번방만큼 이게 쉽게 해서 더러운 일 아닙니까? 이거를 그렇죠. 네. 법무부 차관뿐만 아니라 고위 공직자들이 여러 명이 연관되어 있었을 걸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민정수석이 몰랐을 리가 없다. 아니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모르는 걸 그러니까 알았는데 뭐 봐줬다 이런 걸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 사건을 무마시키고 덮은 거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을 많은 된다. 분들이 하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거의 실행자는 사실 민정수석이란 자리가 그런 거 하는 자리죠. 그렇죠. 이 공직자들 비리, 수사기강, 아니 그 공직자 기강, 그 다음에 이제 인사에 관련돼서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다 첩보도 수집하고 정보를 정리하고 이거를 걸러서 검증 시스템에 넣어주는 사람이잖아요.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그리고 이제 법률과 관련돼 가지고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관장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 곽상도 전 의원이 이때 민정수석이었고 이 민정수석이 이건 약간 쌍쌍 파티인데 황교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당시에 집권 여당과 수뇌부들 503 청와대 이 사람들이 성접대 사실을 무마시키기 위한 일종의 뭔가 실행자 역할을 했다 곽상도가. 그렇죠. 민정수석이니까 그렇게 했을 걸로 합리적 의심이 드는 거죠. 어쨌건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503 청와대 그 당시 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사실 민정수석이 민정실에서 법무부를 사실 관할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잖아요. 네네네. 사실상 조금 더 높은 단계. 그렇죠. 네. 청와대에서 다 이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특히 최근에 뭐 N번방 이런 사태도 있듯이
아니 청와대 음. 뭐 법무부 이런 데서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성적 이런 범죄에 대해서 묻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는데 사실은 2차 가해자들이죠. 2차, 3차, 뭐 1차, 2차, 3차 공범자들이랑 다름없죠, 네. 사실. 예.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해놓고 이 사람들이 여전히 국회의원을 하고 있고 국회의원을 그리고 하려고 결국 하고 있고.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N번방 이런 사건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법적으로 통과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저 이번에 미통당 저 의원들이 정말 하는 꼴을 보니까 N번방 관련해가지고 관련된 이게 N번방이 뭔지도 잘 모르고 일단 공부를 잘 안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이걸 다루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런 사람들이 이런 범죄를 일어나지 않게 뭔가 법률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개념 자체가 없다 보니까 뭐 그냥 계속 헛소리를 해요. 계속 헛소리를 하고 심지어는 뭐 김도업 씨인가? 그 사람은 심지어 부산 의원인 것 같은데 보니까 네. 뭐 아니 이거 뭐 저 다 뭐 초원에 올라오면 다 만들어야 돼 이거?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자빠졌다. 이게 뭐가 문제냐? 예. 그 정도 인식이란 거죠. 그렇죠. 그 미통당 의원들이 전통적으로 미통당 의원들의 이 뭐죠? 이 성범죄에 대한 인지, 예, 성감수성 자체가 감수성 없죠. 자체가 없다고 보는. 예, 젠더 지금- 감수성 자체가 없죠. 아니 성범죄를 옹호해왔던 자기 의원들 뭐 성범죄 일어나면은 뭐 다 옹호해주고 무마했던 그 정당이 그렇죠. 성범죄 관련해서 법안을 만든다고요? 그래서 뭐 예, 일각에는 제가 저도 뭐 들은 건데 뭐 사실은 뭐 SNS 상에 보면은 옛날에 이름이 새누리였잖아요. 네, 성누리. 예, 성누리당이다. 매번 뭔가 이렇게 망언이나 막말이 일어나면 대부분 이제 뭐 여성을 비하한다든지 아니면 혐오하는 내용을 담는다든지 혹은 성스캔들, 소위 말해서 아까 얘기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라는 말 입에도 담기 싫은데 사실 뭐 너무 많죠. 뭐 박희태, 최연애, 뭐 그렇죠. 심지어 성희롱을 뭐- 직접 한 사람도 있고 그렇죠. 성추행을 직접 한 사람들도 있고 그래 뭐 어디 가겠습니까 막 곽상도 네. 또, 역시나 역시나가 역시나다 그런- 이런 생각이 들고 무마를 어쨌든 이게 진짜 합리적 의심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무마를 하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밖에 좀 생각이 안 드네요. 네. 와, 벌써 두 가지나 했는데 이렇게 시간이 훌쩍 지났어요. 네. 그런데 또 신기한 사건이 하나 있다고요. 그 신천지 농장이라는 사상 최대의 뭐 사기 대출 사건과 또 연루가 돼 있다. 대출 이런 의혹이 사기 있어요? 사건이죠. 네. 뭡니까? 요즘 핫 이슈가 또 신천지 아닙니까? 이름 되게 네. 좀 비슷하네요. 네. 근데 공교롭게도 또 신천지 농장과 관련된 음. 사기 대출 사건이에요. 이게 뭐 그래- 그래서 일단 많은 분들이 또 이 신천지 농장 이 부분이 신천지와 관련돼 있는 거 아닌가라는 또 많은 지금 의혹이 있습니다. 물론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알아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뭐 신천지하고 신천지 농장이 뭐 관련이 있는지. 근데 이렇게 주장하시는 건 또 뭐 곽상도를 비롯한 이런 미통당 의원들이 워낙 이 전통적으로 신천지 뭐 행사라든가 대구시만 봐도 뭐 신천지 봉사단체와 계속 뭔가 그렇죠. 위장 단체들이 교류를 하고 사진을 찍고 이런 것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근데 이름이 똑같네요. 진짜. 곽성대 의원 자체도 신천지 뭐 단체 또 이 남구가 대명동 그렇죠. 어디죠? 신세권에 사시니까. 그렇죠 신천지 대구 교회가 있는 곳 거의 거점 아닙니까? 뭐 지역구가 같아서 그런지 여러 가지 뭐 사진 찍힌 게 많아요. 그렇죠. 뭐 이렇다 보니까 좀 합리적인 좀 의심들을 우리 또 많은 국민들이 하고 있는데 어쨌건 신천지 농장과 신천지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다. 그 연관성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차후에 제가 그렇죠. 좀더 계속- 찾아보고 나중에 또 그건 따로 네. 말씀을 좀 제보도 주시고. 드리겠습니다. 그죠? 이게 어쨌든 뭐 네. 약간 냄새가 어쨌든 농장이라고 하니까 네. 냄새가 어쨌든 부동산 대출
약간 이런 거 좀 관련 있는 거 그렇죠. 같아요. 서정기를 비롯한 이 일당이 2008년이죠. 2008년부터 5년간 약 5년간 매출 채권 양도 승낙서, 사용 인감, 뭐 허위 세금 계산서 이런 걸 발행해서 위조하고 허위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서 하나은행 등 16개 시중은행 금융기관에서 약 1조 8천억을 사기로 대출받은 사건인데 이 중에 행방이 묘연한 3,100억 정도가 네. 있어요. 근데 이 돈들은 뭐 정관계, 뭐 언론 이런 데로 로비 자금으로 들어갔을 거다 이제 추정은 됐는데 결국은 요 일당 8명만 구속하는 선에서 사건이 덮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건입니다. 아 근데 뭐 말만 들어도 좀 느낌이 그렇죠. 굉장히 법정 용어로 막 복잡하고 이럴 것 같은데 한마디로 이제 사기 대출 사건이에요. 그렇죠. 예, 사기 대출 간단하게 사건인데 하면 1조 8천 사기 대출을 했다. 근데 이게 대출에 그냥 뭐 100만 원도 아니고 1000만 원도 아니고 1억도 아니고 1조 8천억. 예, 8천억 8천억이요. 그렇죠. 이거를 사기를 치려면 그냥 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뭐 이거는- 일반인이 예. 그냥 어떤 도움이나 어떤 기관에 방조 없이 이걸 1조 8천억을 그렇죠. 뭐 세금 계산서 이런 거를 뭐 양도 뭐 매매 계약서 이런 거를 뭐 조작해 갖고 1조 8천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 일반 우리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은 뭐 100만 원, 200만 원 대출 받기도 사실은 뭐 썰찬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 100만 원 대출 받기 어렵지 않습니까, 조성님도? 그렇죠. 이제 시중은행에 특히 그냥 아예 왜냐면 이게 그렇죠. 뭐 소위 말해가지고 제2금융권이 아니고서야 이 시중은행들이 이거 뭐 담보며 뭐며 이런 것들 뭐 정말 꼼꼼히 다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지어 이제 이게 사기 대출을 1조 8천억 원대로 했다. 아유, 이거는 어마어마하죠. 사실은 서로 짜고 치지 않으면 네.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거고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뭐 3천여억 원의 돈이란 것도 바로 이런 것들 소위 말해서 바돌라 로비 자금으로 들어가지 돈으로 않았겠나. 예, 소위 말해서 이거는 뇌물이죠 뇌물. 예, 뇌물을 먹고 이거를 다 봐줬다 이렇게 정황상 유추해 볼 수밖에 없는 네. 예, 그런 상황인 건데 여기에 곽상도 의원이 관련이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 시사인 보도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503 정부 때 레나 민정수석 때였습니까? 그렇죠. 초대 민정수석 때였죠. 요 사건이 터진 게 이제 민정수석 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이제 강승관이란 사람이 예. 그 수사를 했는데 가깝습니까? 그렇죠. 곽상도 씨랑? 이 강승관이란 사람이 그 민정수석실에 파견됐던 적이 있어요. 아 검사로서? 경찰. 아 경찰도 파견되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민정수석실에서 같이 일을 했던 거죠. 아 그럼 사이는 뭐 일단 확인이 되는 그렇죠. 거네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런지 요 정도에서 마무리되겠네요. 이 사건이. 이게 그러면 부동산 관련된 사기 대출인 거죠? 그 전체가 부동산 아니고 일단은 이제 그 사건이 무마되는 데 있어서는 이제 그 경찰 강승관 네. 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의혹이 있는 거고 이 부동산 관련해서 이제 신천지 농장이 등장합니다. 여기가 뭐 아파트나 이런 게 들어섰나 보죠? 네. 네, 그건 아니고 그 서상기란 사람이 요 사기 대출을 하면서 네. 요 돈 일부로 경기도에 농장을 땅을 사게 됩니다. 엄청 많이. 땅을. 개인 착복을 한 돈으로 그렇죠. 예 땅을 임야를 샀다. 네. 그러면서 이름을 신천지 농장이라고 이렇게 해서 엄청 많은 땅을 사게 되죠. 이름이 하필 근데 공교롭게도 왜 신천지 농장인지 그러니까요. 모르겠네요. 여기 시사인에서도 발표된 건데 그 이 신천지 농장 그 소유 임야 전체 등기부 등본을 뗄 수 있잖아요. 네. 예, 이거를 등본을 떼보니까 떼보니까 진짜 곽상도 놀랍게도 이름이 네. 나오더라.
예, 박근혜 정부 초대 민정수석 이 네. 곽상도 씨가 이제 변호사로 네. 이름이 올라와 있다. 네. 예, 이래가지고 한참 막 많이 사람들이 회자가 됐었습니다. 네네. 그렇죠. 이 땅이 시흥에 있었어요. 경기도 시흥. 네. 네. 근데 이게 시골에 있는 땅이란 말이죠. 근데 이 시골의 땅에 갑자기 거대한 이 거액의 자금이 흘러 들어갔겠죠. 흘러 들어오니까 이게 큰 땅이니까 원래 큰 땅 사는 건 쉽지 않거든요. 제가 돈- 듣기로는 30여만 평이라고 들었는데. 그렇죠. 예. 돈 모으기도 쉽지 않고 큰 땅 같은 경우에 살려면 이게 엄청 복잡합니다. 그렇죠. 여러 허가라든지 가지로. 이런 거 그런 필요하고. 것도 그렇고 네. 자금 마련도 그렇고 근데 큰 이 거액이 한꺼번에 이 시골에 땅 사는데 흘러 들어오니까 안산지청이죠. 검찰에서 이게 뭐냐 해서 내사에 들어간 거예요. 안산에서 이제 네. 내사에 들어갔다. 네. 거대한 자금이 흘러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변호사였습니다. 그 이 곽상도. 이게 내정되기 전에. 네, 그래서 주범인 서정기 이 사람이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원수라고 신보 전선 이원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공모했던 이 사람이 곽상도하고 대구 지역 고등학교가 둘 다 같은 고등학교는 아닌데 대구 지역의 고등학교를 나왔고 그럼 모임을 했겠네요. 그렇죠. 뭐 TK 서울에 모임 같은 TK 거. 모임 이런 게 있어서 친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그 당시 검사 출신의 변호사인 곽상도에게 연락을 해서 결국 안산지청에서 이 내사를 하려는 이 무마했다. 내사를 무마한 거 아닌가 라는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등기부부 등본을 신천지동에 등기부부 등본을 떼보니까 네. 곽상도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등기부 근저당 등본 안에 설정에- 명의에 들어있었던 그렇죠. 거예요. 곽상도 의원 예. 이름이. 네, 그러면은 사실은 이거는 뭐 의혹 수준을 좀 벗어나서 사실은 관련이 매우 밀접한 거네요, 무조건. 근데 그 근저당 설정을 민정수석 2013년 들어가면서 그걸 해제하게 됩니다. 왜 그러면은- 해제했을까요? 당연히 이제 민정수석이면은 다른 사람 찝찝하니까. 인사도, 네, 다른 사람 인사도 봐야 되고. 네, 근데 본인도 그런 약간 소위 말해서 루머의 의혹이나 이런데 휩싸일 수 있고. 그래서 미리 재산 정리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게 보이는 거죠. 이 전체 맥락은. 그러니까 그 변호사 시절에 이런 지인 관계를 통해서 이 땅 구입 자금 흐름과 관련된 안산지청의 어떤 내사 흐름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이 공동담보 형식으로 대가로 제공된 거 아닌가라는 지금 의혹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의혹은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면 간단한데 간단하죠. 사실은 여러 가지 뭐 복잡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 간단합니다. 1조 8천억 원대 사기대출과 관련돼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네. 당시 민정수석으로 내정돼 있던 변호사 곽상도 씨가 이제 서정기라는 이 사기대출 주범에 하고 친밀 관계에 있었고 이 친밀 관계를 통해서 뭔가 법적으로나 아니면 이름을 빌려주거나 뭐가 됐건 간에 관련성이 있어서 그 명의에 이름이 들어가 있었다. 등기부부 등본을 떼보면은 이름이 딱 정확하게 나오니까 그거는 뭐 빼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관련성이 매우 있고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민정수석 내정자였기 때문에 상당히 정권과 관련성이 있는 거고 힘이 꽤 권력이 있다. 그래서 안산에서 이것들을 내사를 하는 과정인데 이거를 무마하려는 그런 의혹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법적으로 정리된 건 없습니다. 이게 뭐 좀 2014년도에 나온 이제 취재된 내용이긴 한데 그 뒤로 진행된 게 없어요. 약간 그래서- 범내기 냄새가 확 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뭐 공수처라든지 이런 게 진행되면 좀 정확히 시시비를 발해서 왜냐면 이 사건 1조 8천이라는 사기 대출 사건이라는 건 이거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지금- 거의 대한민국 역사상 사기 대출을 1조 8천 했다는 게 뭐 특대형
잠깐만 1조 사건 8천이면 지금 저기 추경 예산 그렇죠. 수준인데? 뭐 예. 지금 정부 추경 예산 수준인데요 거의. 정부 뭐 작은 추경은 추경이긴 하지만 뭐 10조 뭐 지금 코로나 추경은 그러니까 뭐 코로나 훨씬 넘는데 추경은 뭐 어쨌건 크지만, 그러니까 소규모 추경 정도 그렇죠. 수준은 되는 엄청나게 큰 돈인데, 아니 제가 이렇게 확인을 좀 해보니까 그때 청와대에 입성했을 때 곽상도 의원이 민정수석을 할 때 공직자 재산 등록하지 않습니까? 그때 저축왕을 했어요. 네. 예, 보니까 30억 원을 신고했더라고요. 당시에만. 저축을 30억 했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자꾸 뭐억 익하니까 아유, 뭐 감이 잘 안 30억 지금 오는데. 30억 놀라지 예. 마세요. 예금액만 무려 그 30억 중에 네. 재산 중에 20억이 예금액이었답니다. 그러니까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보통 이제 뭐 주식 투자라든지 뭐 부동산이라든지 뭐 건물이라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보통은 예금만 20억이 있었다는 거예요. 현금을 좋아하시는 분이네요. 이게 보니까 좀 신기하더라. 이게 또 은행들, 현행 은행 16개들과 또 연결돼 있던 그런 사기대출이다 보니까 또 이런 것들도 자꾸 의혹이 막 스물스물 올라오고, 이 재산 그 축적의 과정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좀 알아봐야 돼야 되는 건데, 사실은 이런 의혹들이 안 나올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드네요. 네, 그래서 요 관련해서는 분명히 좀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게 사실이고, 근데 어쨌든 이게 그 쉽게 해서 꼬리 자르기 된 거 아닙니까? 그 8명 그걸로 그냥 끝냈다. 그냥 끝난 소위 거잖아요. 말해서 잔챙이들. 예를 들어 그 금융감독원에 관계 있던 사람은 어떻게 됐는지, 그 금융감독원 관련돼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근데 그분은 지금도 근무를 하고 있대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라든지 정관계 로비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좀 지난 일이긴 한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반드시 끝까지 좀 추적해야겠네요. 파헤쳐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처벌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아까 전에 뭐 김학의 씨의 그 접대 별장 사건, 별장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도 그렇고. 근데 그 부분 직무유기죠. 어떻게 그렇죠. 보면. 지금 검찰이 하는 행태를 그대로 대입해 보면 직무유기로 충분히 볼 수 그래서 있는. 보니까 김학의 성접대 별장 사건 관련해 가지고도 그렇고, 지금 요 1조 8천억 원대 이제 신천지 농장 관련된 뭐 사기 대출 사건, 이것도 그렇고, 이 사람 보니까 전반적으로 뭔가 뒤치다거리 하는 사람? 약간 뭔가 무마를 시켜주는 사람? 그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그렇죠. 약간 이런 의혹들이 굉장히 난무를 많이 하는데, 그렇죠. 이런 의혹들이 너무 많은 거죠. 보니까 대부분이 그렇네요. 왜냐하면 자기가 뭐 주도한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권력형 범죄를 무마시켜주고, 그것도 범죄죠. 네, 그러니까. 검사 출신, 뭐 또 청와대 민정수석, 뭐 이런 출신. 설거지를 뭐 좀 이런- 잘하시네요, 이분이. 아니 그래서 뭐 무마를 해줬으면 뭐 그냥 무마를 해주겠습니까? 그렇죠. 아까 전에 뭐 그냥- 신고된 재산이라든지 뭐 물론 의혹입니다. 의혹입니다만 너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리적 의심을 저희가 드리는 거고요. 중남구에 그러면 이제 뭐 신천지 농장 관련한 이제 1조 8천 원대 뭐 역대급 사기 대출 사건까지 연루가 돼 있는 의혹이 있다, 이렇게 이제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나머지도 많습니다, 사실. 뭐 막말부터 크고 시작해서 막말은 제가 정리를 못 하겠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아. 매일 터뜨렸잖아요. 또 최근에는. 그리고 뭐 심지어는 이제 뭐 저기 대통령 관련된 뭐 각종 가짜 뉴스죠. 비하, 어떻게 보면. 가짜 뉴스, 비하, 브리핑 이런 가짜 것들도 뉴스. 엄청 많이 했고, 공격수로 요즘 열심히 뛰고 계신데, 미통당안에서. 아니 공격을 하려면 이게 근거를 그렇죠. 가지고 공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이제 이런 것들을 쭉 하고 있는데, 뭐 예전에 뭐 심지어는 뭐 이제 노회찬 의원 비하 발언, 그것도 아주 막 마치 이런 거잖아요. 막 위로하지만 안타깝지만 돌아가셨을 때. 오늘 완전 비꼬았는데, 그게 사실은 차라리 그냥 뭐
뭐 차라리 그냥 대놓고 욕을 했으면 차라리 그냥 그런갑다 싶었는데 아예 비꼰 거잖아요. 아니 그거는. 비열한 사람이. 예, 아주 비열하게 예. 뭐 진보 정치인들도 뭐 더러운 건 매 마찬가지다 약간 아니, 이런 식으로 예. 돌아가셨는데 예, 예. 굳이 그런 말을 해야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국회의원이기 전에 이전 검사이기 전에 변호사이기 전에 사람이 돼야죠. 사람이 안 됐습니다. 이 사람이 보니까. 그 민경욱도 보십시오. 아. 이재명 지사 뭐 네. 민경욱 별명이 뭐죠? 포스트잇 아닙니까? 포스트잇. 아 퍼스트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 한 4번 5번 지금 뗐다 결국은 접착력이 좀 이제 떨어졌을 네. 텐데. 근데 이런 사람들 보십시오. 이재명 지사 어머님 돌아가셨는데 거기다 대고도 막말을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얼마 전에 이재명 지사 모친께서 돌아가셨는데 하여튼 하여튼 이 곽상도 의원이 참 사실 저희가 대구에 살면서 부끄럽습니다. 네, 나쁘끄럽고 참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사실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각종 의혹들 진짜 뭐 입에도 담을 수 없는 이런 각종 의혹들을 가진 사람인데 국회의원을 하고 있어요. 예, 그것도 버젓이 대구 한복판에서 지금 사실 지금 대구가 이제 코로나 확산의 이제 주 무대가 되고 있었고 되고도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도대체 국회의원이란 사람이 도대체 뭘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문재인 정부 공격하고 있죠. 예, 코빼기를 안 보여요. 코빼기를 안 보이고 제가 이제 뭐 가끔씩 뭐 하나 싶어가지고 이제 뭐 지역의 국회의원들 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블로그라든지 이렇게 가봤는데 없어요. 뭐 별게 없어요. 그냥 뭐 어디 잠깐 방문해가 그냥 뭐 인사 그게 다예요. 아니 이 사람은 그 홈페이지도 없는 것 같아.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아. 예,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뭐 아니 뭐 국회의원이 일정도 하나 안 올려요. 예, 뭘 하는지. 뭐 했다 뭐 페이스북에 뭐 올리면 뭐합니까? 그냥 기껏 해봤자 그냥 인사치레로 오는 거. 아니 뭐 적어도 국회의원이면은 뭔가 이렇게 지역에 이렇게 큰 난리가 났으면은 와가지고 뭔가 해야 되냐는 거예요. 해야 되지. 근데 특히 곽상도 씨는 뭘 하는지 모르겠어. 아무것도 안 해요. 지금 이제 뭐 후보자가 됐어요. 지금 이제 예, 공천을 받았죠. 공천을 받았는데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지금 뭐 합니까? 모르겠어요 저도. 아니 대구에 없는 것 같은데. 아 저도 그래서 저 대구의 소리가 또 응징 전문 또 채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뭔가 물어보려고 해도 아니 뭐 저도 뭐 반론권을 드리고 싶기도 해요. 네. 뭐 물어보고 싶잖아요. 저희가 이 지역구의 이제 이 주민들 그 다음에 대구 시민으로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한테 아 당신이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변명이라도 해봐라. 아니면 뭐 해소를 좀 해도 아니면 지금 코로나19 확산이 있는 대구 지역에 니는 뭘 했노? 그거 뭐 합니까? 이런 걸 질문하고 싶은데 뭐 지금 일정을 올리기를 하나 뭐 어디를 다니는지도 몰라요. 뭐 일정도 거의 안 올라가고 사실상 아니 도대체 뭘 하고 있냐. 그렇다고 뭐 선거운동을 하나 뭐 선거운동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네. 숨어서 하는가 보죠. 아니 뭐 물론 이제 사회적 거리를 둬야 돼서 지금 대부분의 후보자들이 아침 저녁 피켓팅 정도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아니 저 아침 저녁 인사하는 거 못 봤어요. 야 저도 저희 출근을 하지 않습니까 중랑구로? 없어요.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네. 아니 그게 이해가 안 가고 도대체 이런 사람을 계속 국회의원을 시켜야 되냐 이런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 사실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의혹이 많은데 이런 의혹들을 완전히 털고 국회의원을 하실 게 아닌다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후보 공천 내려놓으시길 바란다. 아 오늘 등록일인데. 그러니까 과연 이 의혹을 다 뚫고 뻔뻔하게 공천에 받으셨다고 그냥 신청하실 것인가? 사람이면 안 해야죠. 그렇죠. 그냥 의혹만으로 억울하다 하더라도 근데 원래 정치인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도 뭐 정치를 해봤습니다만은 정치인은 원래 억울한 자리예요. 아닙니까? 예. 안 해봐서 잘 모르. 예. 아니 그러니까 정치인은 뭐 같은 의혹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비판에 늘 직면하게 마련이에요. 근데 이거를 진짜 제대로 국민을 위하는 국회의원이라면 털고 가야죠. 정확하게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해명할 것은 해명하고 이래서
정리가 되고 만약 잘못한 게 있으면 나가면 안 되는 거고 이런 건데 계속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각종 의혹에 대해서 입을 닫고 있거나 아니면은 그냥 아니다 그냥 궁궐을 대셔야지 털려면은 근데도 계속 이 지경으로 계속 가고 있고 또 중랑구 국회의원을 하시려고 지금 하고 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요. 투표는 여러분이 판단하시는 거지만 저희는 이런 정보들을 확인을 좀 시켜드리는 겁니다. 네. 의혹이 많은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이런 의혹들이 해명을 하지 않으신다면 뭐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설이 아빠도 오늘 그 중남구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이면서 이번에 공천을 받은 미통당 후보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곽상도 씨나 아니면 우리 대구 시민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마무리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를 찾아보니까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더 열받더라고요. 정말 이 사람은 진짜 안 되겠구나.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을 한다면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절박함, 위기감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대구 중남구 사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 진짜 제발 현명하게 잘 생각하셔서 저희가 뭐 개인적으로 뭐 이 후보에 대해서 그렇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이 총선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총선 국민의 그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을 뽑아도 모자랄 판에 이런 하자 허점 투성이 그리고 이 내용들이 이런 뭐 내용들 의혹들 이런 것들이 너무 다 하나같이 심각한 것밖에 없어요. 특대형이네요 다. 그렇죠. 그래서 뭐 그 작은 부분들은 저희가 얘기도 안 합니다 지금. 그렇죠. 사실은 뭐 저희가 준비하면서 뭐 각종 거짓 뉴스 막말 뭐 말도 못 합니다. 근데 이런 정치인은 이런 정치인들은 반드시 퇴출하는 이번 총선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좀 돼야 되지 않겠냐. 더 뼈저리게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자, 4월 15일에는 네. 정치 바이러스 우리 백신이 전부 다 네. 드시면 좋을 것 같다. 예. 아니 뭐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정치 바이러스라고 한다고 본인들이 찔리면 본인들이 범인인 거죠. 네. 제가 뭐 특정 누가 정치 바이러스라 얘기 안 했잖아요, 여러분. 네. 그 찔리는 사람이 범인인 거예요. 네. 괜히 이제 막 딴 데 보고 막 오해하지 하면서 이런 사람이 범인인 겁니다, 여러분. 네. 4월 15일 날 우리 정치 바이러스들을 모두 다 정리할 수 있는 우리 백신이 되기를, 특히 우리 대구 경북의 시도민들이 백신이 되기를 기원해 보면서 오늘 2020년 3월 27일 금요일 대구의 소리 조석이 진행하는 와극한호, 그럼 오늘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코로나19 이겨내듯이 4월 15일 총선도 정치 바이러스 백신이 우리 되어봅시다. 그러면 오늘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고 마칠까요? 네. 네. 안녕.